왜 저를 그렇게 바라보세요? 그 아이도 정확히 그렇게 웃었지. 이 여자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아버지는 벌써 마음을 뺏기신 겁니까? 혹시 왼쪽 귀 뒤에 있는 이 반점이 무슨 의미인가요? 24년 전 항공사고로 실종된 한 아이. 그리고 오늘 그 아이의 이름을 가진 여자가 모든 기억을 잃은 채 한 기업가의 앞에 나타났다. 과학으로도 증명할 수 없는 직관. 유전처럼 이어진 능력. 그녀는 정말 그의 딸일까? 아니면 누군가가 만들어낸 완벽한 그림자? 매일 아침 5시 30분 윤성바이오 본사 최상층. 태호는 모든 것이 정확히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책상 위 볼펜은 45도 각도로 컴퓨터 모니터는 정확히 눈높이에 맞춰져 있었죠. 71세의 나이에도 그의 일상은 분 단위로 움직였습니다. 손끝이 서랍 손잡이에 닿았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은색 액자가 놓여 있었어요. 24년 전 마지막으로 본 딸 미래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안녕, 미래야. 태호의 목소리가 텅 빈 사무실에 잠시 머물렀다가 사라졌습니다. 손가락으로 액자를 조심스럽게 쓰다듬던 그의 눈가에 주름이 더 깊어졌어요. 윤태호 회장님, 대한민국 제약업계의 살아있는 전설, 냉철한 판단력과 완벽주의적 성격으로 윤성바이오를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시킨 인물. 하지만 누구도 그의 내면에 숨겨진 얼어붙은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9시 경영전략 회의 자료가 준비되었습니다. 문득 비서실장 임세연의 목소리에 태호는 액자를 서랍에 넣고 표정을 단단히 가다듬었습니다. 감정은 비즈니스에 방해가 될 뿐이었으니까요. 어제 발표된 2분기 실적 분석은 방금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2% 상승했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이것이 그에게선 최고의 칭찬과 같았어요. 오늘 오후 신입 비서 면접도 있습니다. 최종 후보 3명이 준비 중입니다. 태호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의 기준을 통과한 비서는 거의 없었습니다. 완벽함을 요구하는 그의 성격 때문이었죠. 면접 시작 10분 전에 알려주게. 세연이 사무실을 나가자 태호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서울 도심을 내려다보는 그의 눈에는 지난날의 기억이 아른거렸어요. 당신은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미래한테 아버지가 필요해. 회사가 아니라. 지연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날 밤 태호는 늦은 시간 귀가에 아내와 크게 다퉜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이었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다음 날 아침 책상 위에 놓인 편지. 미래를 데리고 미국으로 갑니다. 당신의 삶에 우리가 들어갈 자리는 없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행복하게 살아요. 태호의 가슴 속 무언가가 툭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무적으로 그들을 찾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했을 뿐이었죠. 그리고 2달 후 그 전화가 왔습니다. 윤태호 씨, 부인이 타신 비행기가 사고가 났습니다. 순간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세상이 정지한 듯 했어요. 그리고 따님은 시신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실종자 명단에 있습니다. 태호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마음도 함께 얼어버렸어요. 회장님, 면접 시작 10분 전입니다. 세연의 목소리에 과거의 기억이 흩어졌습니다. 태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첫 번째 지원자 들어오게 하세요. 20분 후 태호의 인내심은 한계에 달했습니다. 2명의 지원자는 그의 까다로운 질문 앞에서 당황하고 말았어요. 사무실 문이 다시 열리고 3번째 지원자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미래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태호의 시선이 서류에서 천천히 올라와 그녀의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39세 유학파, 추천서는 모두 최상급. 하지만 진짜 실력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하는 법이었죠. 한미래 씨, 과학적 사고방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미래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과학만큼 직관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과학은 우리가 아는 것을 증명하고
직관은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것을 발견하죠. 태호의 눈이 미세하게 커졌습니다. 흥미로운 답변이었어요. 전 비서는 내 일정을 분 단위로 관리하지 못해 그만두었습니다. 한 씨는 어떤가요? 미래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회장님의 하루는 정확히 1440분입니다. 그중 한 분도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태호는 처음으로 면접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주 짧게 거의 눈치채기 힘들 정도였지만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세요. 아버지, 새 비서를 뽑으셨다고요? 강준호가 태호의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43세 윤성바이오의 연구개발이사. 15년 전 태호가 입양한 아들이었죠. 날카로운 지성과 추진력으로 회사의 핵심 인물이 되었지만 그의 눈 속에는 언제나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은 갈망이 숨어 있었습니다. 한미래, 39세. 이력이 인상적이더군. 준호의 눈빛이 일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버지가 누군가를 칭찬하는 일은 드물었으니까요. 이뮤노 X 프로젝트 진행 상황은 어떤가? 갑작스러운 화제 전환의 준호는 바로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3상 임상시험 중입니다. 결과가 좋아요. 내년 초 출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의 20년을 좌우할 제품이네. 철저히 관리하게. 준호의 얼굴에 결심이 서렸습니다. 이 프로젝트로 아버지에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을 거였어요. 걱정 마세요, 아버지. 제가 직접 챙기고 있으니까요. 첫날 출근. 미래는 이미 태호보다 먼저 사무실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정확히 30분 전이었죠. 회장님의 하루 일정표입니다. 오늘의 주요 미팅 자료와 함께 준비했습니다. 태호는 놀란 눈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완벽하게 정리된 일정표와 자료들. 처음으로 자신이 요구하기 전에 누군가 준비해 놓은 것이었어요. 회의실 온도는 22도로 맞추었고 블라인드 각도도 조정했습니다. 제가 관찰한 바로는 회장님께서 빛 반사를 불편해하시더군요. 태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살짝 움직였습니다. 이런 느낌은 오래전 잊고 지냈던 것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미래는 태호의 모든 요구사항을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마치 그의 마음을 읽기라도 하듯 말이죠. 그녀가 있는 곳에는 항상 효율이 있었고 무엇보다 작은 온기가 있었습니다. 태호는 서서히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미래가 타온 커피를 마시며 문득 그는 생각했어요. 이상하군. 왜 이 비서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걸까? 얼어붙었던 그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미래가 윤성바이오에 온 지 한 달, 태호의 아침 루틴에 미세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제 그는 사무실에 도착하면 커피를 마시며 미래의 특별한 정리법으로 정돈된 일정표를 검토했어요. 처음엔 불편했지만 이상하게도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11시에 연구팀 미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제 요청하신 이뮤노 X 프로젝트 진행 보고서예요. 미래가 태호의 책상에 파일을 올려놓았습니다. 태호는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완벽하게 정리된 데이터, 그리고 다른 직원들이 놓친 부분까지 날카롭게 분석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 누가 분석한 건가요? 태호의 손가락이 특정 차트를 가리켰습니다. 미래는 살짝 긴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조금 보완했습니다. 분자 구조에 작은 이상점이 있어서요. 태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부분은 최고 연구팀도 놓친 부분이었어요. 한미래 씨는 생물학을 아니요, 취미로만 공부했습니다. 미래의 대답이 태호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그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자세히 관찰했어요. 미래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리며 분자 구조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무의식적인 행동이었겠지만 태호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어요. 연구실, 미래가 연구원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태호는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설명을 듣던 미래가 갑자기 작은 휘파람을 불었어요. 공기 중에 분자 구조를 그리듯이. 이 구조가 아니라 이렇게 되어야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요? 연구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래의 제안은 전문가 수준이었어요. 태호는 눈을 가늘게 뜨고 바라보았습니다. 이 비서에게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저녁 태호의 사무실. 회장님, 약 드실 시간입니다.
미래가 작은 트레이에 약과 물을 가져왔습니다. 태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떻게 알았지? 내가 약 먹는 시간을. 미래의 입가에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첫날 회장님 책상에 있던 약통을 봤어요. 그런데 먹는 걸 잊으시더라고요. 건강이 중요하니까요. 태호는 물 한 모금과 함께 약을 삼켰습니다. 따뜻한 감정이 가슴 한구석에서 퍼져나갔어요. 오래전에 잊고 있던 감각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지는 법이죠. 미래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분자 수준의 건강입니다. 회장님께 건강식도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태호는 놀랐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그의 건강을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해주시죠. 다음 날 아침 준호는 태호의 사무실 앞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태호가 미래가 가져온 특별한 건강 주스를 마시며 미소 짓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미소를 짓는 모습은 몇 년 만에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준호의 가슴 속에 날카로운 질투가 스쳤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미래를 바라보았어요. 이 여자는 대체 누구지? 점심시간 준호는 비서실장 세연을 불렀습니다. 한미래에 대해 알아봤나? 세연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사님. 서류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하버드 MBA, 다국적 기업 경력. 그런데 그런데? 준호의 날카로운 눈빛에 세연이 침을 삼켰어요. 과거 기록이 너무 완벽해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든 것처럼요. 그리고 20대 이전의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준호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직감이 맞았어요. 이 여자에겐 뭔가 수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더 자세히 조사해. 특히 어린 시절에 대해. 미래의 아파트 그날 밤 어둠 속에서 미래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비행기 추락하는 소리, 불꽃, 그리고 차가운 물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감각. 온몸이 떨리며 깨어났어요. 또 그 꿈이야.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미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창가로 다가가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기억 속에는 커다란 구멍이 있었습니다. 15살 이전의 삶은 마치 안개 속에 가려진 것 같았어요. 작은 상자를 꺼내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팔찌와 반쪽짜리 사진 한 장. 사진 속에는 어린 소녀의 모습이 있었지만 함께 있었을 부모의 모습은 찢겨나간 상태였어요. 내가 누구였는지 정말 알고 싶어. 미래는 창가에 앉아 유일한 기억의 조각들을 되새겼습니다. 햇빛 고아원에서의 삶, 그녀를 발견한 어부의 이야기, 그리고 기적의 아이라는 별명. 비행기 추락 사고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생존자. 그뿐이었습니다. 이름, 가족,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오직 강한 생존 본능과 특별한 과학적 직관력만이 남았습니다. 다음 날 윤성바이오 연구소. 태호는 미래를 연구소로 초대했습니다. 그녀의 분자 구조에 대한 직관이 궁금했어요. 이건 우리가 개발 중인 신약의 핵심 구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나요? 미래는 도면을 집중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변했어요. 마치 분자들이 춤추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 부분 조금 불안정할 것 같아요. 체내에서 이 결합이 깨지면. 태호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미래가 정확히 연구팀이 고민하던 문제점을 짚어냈어요. 과학적 훈련 없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어떻게 알았지? 미래는 당황한 듯 어깨를 으쓱였습니다. 그냥 보이는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이런 식으로 물질을 느끼는 능력이 있었어요. 태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오래전 자신의 딸 미래도 비슷한 능력을 보였었어요. 분자 구조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특별한 재능. 윤 가문의 유전적 특성이었습니다. 혹시 다른 특이한 점은 없나요? 미래의 표정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글쎄요. 음악을 들으면 분자 구조가 보여요. 이상한가요? 태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의 딸도 정확히 같은 말을 했었어요. 우연의 일치일까? 가슴이 뛰었습니다. 한미래 씨, 혹시 왼쪽 귀 뒤에 그 순간 준호가 연구실로 들어왔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어요. 아버지, 중요한 회의 시간입니다. 태호의 질문은 공중에 멈춰버렸습니다.
미래는 궁금한 표정으로 태호를 바라보았어요. 나중에 다시 얘기하죠. 태호가 자리를 떠나자 준호는 차갑게 미래를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한미래 씨, 비서는 비서의 역할만 충실히 했으면 좋겠군요. 미래는 당황했지만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준호를 마주보았습니다. 물론이죠, 이사님. 제 본분을 잊지 않고 있어요.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작은 소리로 으르렁거렸어요. 당신이 누구인지 곧 밝혀내고 말 겁니다. 준호가 떠나고 미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태호가 물으려 했던 것, 왼쪽 귀 뒤에 있는 작은 반점. 자신도 그 의미를 알 수 없었던 태생적 표식이었습니다. 대체 여긴 어떤 곳일까? 그리고 난 정말 누구지? 미래의 머릿속의 의문이 그림자처럼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윤성바이오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이뮤노 X 출시를 2달 앞둔 시점, 마지막 임상시험 결과가 모두 긍정적으로 나온 것이었어요. 10년의 연구 끝에 탄생한 혁신적인 면역 강화 백신이었습니다. 태호의 사무실에서는 준호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보고를 이어갔어요. 아버지, 이뮤노엑스는 우리 회사 역사상 가장 큰 성공이 될 겁니다. 예상 매출은 첫 해에만 1조를 넘을 것으로 보여요. 태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은 차분했지만 가슴속에선 자부심이 피어올랐어요. 그의 평생 연구가 마침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임상시험 데이터는 모두 확인했나? 준호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모든 수치가 완벽합니다. FDA와 식약처 승인도 이미 예약된 상태고요. 태호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 도심의 풍경이 그의 눈에 들어왔어요. 수많은 사람들, 이뮤노엑스가 그들의 삶을 바꿀 것이었습니다. 좋아. 출시 준비를 계속하게. 그날 밤 미래는 태호의 지시로 이뮤노엑스 관련 파일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비서 업무였지만 그녀는 항상 세심하게 모든 내용을 확인했어요. 시계는 이미 자정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은 고요했어요. 오직 컴퓨터 화면에 푸르스름한 빛만이 미래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미래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임상시험 데이터 중 특이한 패턴을 발견한 것이었어요. 특정 유전자형을 가진 피험자들의 데이터가 너무 적었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미래는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던 그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건 말이 안 돼. 미래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습니다. 여러 파일을 열어보고 데이터를 교차 분석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뮤노엑스는 특정 유전자형을 가진 사람들에게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것도 치명적인. 미래의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런 백신이 시장에 출시된다면 상상만으로도 끔찍했어요. 다음 날 아침 미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단순한 비서에 불과한 자신의 발견을 누가 진지하게 받아들일까요? 용기를 내어 먼저 연구팀을 찾아갔습니다. 미래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단호했어요. 박 팀장님, 이뮤노엑스 데이터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박 팀장은 미래를 의아하게 쳐다보았습니다. 비서가 어떻게... 미래는 침착하게 자신의 발견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연구팀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한미래 씨, 우리는 이미 모든 데이터를 검토했습니다. 당신처럼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이 잘못 해석한 것뿐이에요. 미래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많은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었으니까요. 준호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어요. 준호는 미래의 이야기를 들은 후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그의 눈에서 분노가 번쩍였어요. 한미래 씨, 당신은 자신의 위치를 착각하고 있군요. 비서가 어떻게 전문 연구진이 1년 넘게 검증한 데이터에 의문을 제기합니까? 미래는 떨리는 손으로 분석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이사님, 제 말이 맞는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제발요. 준호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10년의 연구와 수천억 원의 투자를 당신 같은 비서의 직감 때문에 위험에 빠뜨릴 순 없습니다. 준호는 미래가 내민 파일을 책상 위에 던졌어요.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이제 돌아가서 본인의 일이나 하세요. 이 일은 없었던 걸로 합시다. 미래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굳건했어요. 수많은 생명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마지막 선택지가 남아 있었어요. 태호의 사무실 앞 미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 결정이 자신의 직장 생활을 끝낼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양심이 그녀를 밀어붙였습니다. 회장님, 잠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태호는 놀란 표정으로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평소 차분한 모습과는 달리 지금의 미래는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무슨 일인가요? 미래는 천천히 자신이 발견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태호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그의 날카로운 질문에 미래는 명확한 데이터로 답했습니다. 이 부분을 보세요, 회장님. B27 유전자형을 가진 피험자들의 데이터가 의도적으로 축소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특이 반응, 다른 데이터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태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미래의 분석이 정확했어요. 이뮤노엑스는 특정 조건에서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이 얘기를 했나요? 미래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연구팀과 강의사님께요. 하지만 태호는 즉시 전화를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모든 이뮤노 X 관련 진행을 즉시 중단하라. 지금 당장. 그리고 경영진 긴급회의를 소집하게. 전화를 내려놓은 태호의 눈에서 복잡한 감정이 번뜩였습니다. 실망, 분노, 그리고 자부심? 한미래 씨, 당신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준호가 분노에 찬 얼굴로 들어왔어요. 아버지, 무슨 일입니까? 모든 진행이 중단되었다고요? 태호는 차분하게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준호야, 이뮤노 X에 심각한 결함이 발견되었어. 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의 시선이 미래에게 꽂혔어요. 증오가 눈에서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이 여자의 말을 믿으시는 겁니까? 그녀는 그저 비서일 뿐이에요. 태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어. 그리고 한미래 씨는 그것을 발견했지. 준호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의 꿈이, 야망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우리는 이미 수천억을 투자했습니다. 출시일도 정해졌고 주가도 치솟고 있어요. 이걸 중단하면 태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사람의 목숨보다 중요한가?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보이나? 준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회의에서 만나자. 그리고 한미래 씨에게 고마워해야 할 거야. 그녀가 없었다면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할 뻔했으니까. 준호는 마지막으로 미래를 향해 증오의 눈빛을 던지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어깨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미래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마치 폭풍우 속에서 살아남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태호는 미래를 진지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용기 있는 행동이었어요. 많은 이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미래는 흔들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옳은 일을 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준호의 눈빛에서 본 증오는 단순한 분노 그 이상이었으니까요. 태호의 사무실을 나서며 미래는 등 뒤로 숨겨진 준호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차가운 전율이 그녀의 등줄기를 타고 흘렀어요. 위기는 발견되었지만 또 다른 위기가 그림자처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뮤노 X 프로젝트 중단 이후 윤성바이오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주가는 급락했고 투자자들은 불안에 떨었어요. 하지만 태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태호의 사무실, 오후 늦은 시간. 미래 씨, 이 분자 구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태호는 컴퓨터 화면을 미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새로운 면역 강화제의 구조였어요. 이뮤노 X의 대체 프로젝트였습니다. 미래는 화면을 집중해서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마치 분자들과 대화하는 것 같았어요. 이 부분은 불안정할 것 같아요. 체내에서 이렇게 변형될 가능성이 있어서
미래의 손가락이 화면 위를 움직이며 다른 구조를 그렸습니다. 태호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녀가 제안한 구조는 그가 몇 년 전에 구상했던 것과 거의 동일했습니다. 놀랍군요. 당신은 정규과학 교육을 받지 않았다면서요? 미래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혼란스러움이 담겨 있었어요. 제 머릿속에 그냥 보여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가끔은 꿈에서도 분자들이 춤추는 모습을 봐요. 태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자신의 딸 미래도 정확히 같은 말을 했었어요. 그것은 윤 가문의 특별한 재능이었습니다. 진실을 확인할 시간이었어요. 미래 씨, 혹시 왼쪽 귀 뒤에 어떤 표식 같은 것이 있나요? 미래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이 무의식적으로 왼쪽 귀를 향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태호의 호흡이 멈췄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볼 수 있을까요? 미래는 잠시 망설이다가 머리카락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녀의 왼쪽 귀 뒤에는 작은 초승달 모양의 반점이 있었어요. 태호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윤 가문의 표식, 그의 가문에서만 나타나는 희귀한 유전적 특성이었습니다. 회장님, 미래의 목소리에 태호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얼른 눈물을 닦았어요. 미안해요. 잠시 생각에 잠겼네요. 태호의 마음은 폭풍우 속에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 자신의 딸일까요? 하지만 확신하기 전에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어요. 같은 시간 준호의 사무실. 준호는 컴퓨터 앞에 앉아 화면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어요.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가락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미래, 네가 누구인지 밝혀내고 말겠어. 준호는 해킹 전문가에게 연락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험했어요. 한미래의 이전 직장 기록을 모두 조사해. 특히 산업 스파이와 관련된 어떤 흔적이라도 찾아내. 전화를 끊은 준호의 입가에 냉소적인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서울의 밤하늘은 어둡고 차가웠습니다. 아버지의 관심을 빼앗아간 그 여자. 반드시 제거하고 말 거야. 준호의 가슴 속에서는 어둠이 소용돌이 쳤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태호의 인정을 갈망해왔던 그에게 미래의 존재는 참을 수 없는 위협이었어요. 태호의 개인 서재, 밤. 임세연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태호는 창가에서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결연했어요. 세연 씨, 한미래에 대해 모든 것을 조사해주게. 과거, 가족관계, 그리고 24년 전 항공사고에 대한 기록도. 세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태호의 표정에서 무언가를 읽어냈어요. 혹시 회장님, 그녀가 태호는 손을 들어 세연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아직 확신할 수 없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어. 철저히 비밀리에 조사해주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세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태호를 20년 넘게 모셔왔고 그의 상처와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최대한 빨리 진실을 찾아내겠습니다. 다음 날 미래는 태호의 개인 연구실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그녀를 자신의 측근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했어요. 공식적으로는 비서였지만 이제 그녀는 태호의 연구에도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미래의 손이 무거운 책장을 옮기다가 실수로 벽에 부딪혔어요. 벽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어 미래는 벽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건 벽에는 숨겨진 서랍이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미래는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었어요. 안에는 오래된 연구 노트가 있었습니다. 노트를 펼친 순간 미래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페이지 가득 그려진 분자 구조들. 그것은 마치 그녀의 꿈에서 본 것과 동일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구조마다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미래의 꿈 5세. 미래가 그린 구조 7세. 미래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 노트에 적힌 미래, 그리고 그 분자 구조들은 그녀가 어린 시절 꿈에서 보았던 것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이게 무슨... 갑자기 문이 열렸습니다. 태호가 들어오는 소리에 미래는 급히 노트를 서랍에 넣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태호는 미래의 손에 들린 노트를 보고 굳어졌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어요. 그건 미래는 죄책감과 혼란으로 가득 찬 눈으로 태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실수로. 태호는 천천히 다가와 노트를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어요. 이 구조들이 어떻게 보이나요? 미래는 당황했습니다. 이상한 질문이었어요. 어릴 때 제 꿈에서 본 것과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태호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숨기려 하지 않았어요. 미래 씨, 아니, 혹시 그 순간 준호가 연구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아버지,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한미래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준호는 태호와 미래 사이의 긴장감을 눈치채지 못한 채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산업 스파이였습니다. 이전 회사에 기밀 정보를 유출한 전력이 있어요.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준호는 득의양양하게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태호는 천천히 준호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정말로 그럴까? 준호야? 태호의 목소리에 담긴 의심에 준호의 미소가 흔들렸습니다. 그의 눈이 미래와 태호 사이를 오갔어요. 무슨 뜻이시죠, 아버지? 태호는 미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길은 따뜻했어요. 모든 진실이 밝혀질 때가 왔구나. 태호의 눈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의 가슴 속에 24년 동안 묻어두었던 희망이 다시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미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거대한 의문이 그녀를 뒤덮었어요. 꿈에서 보던 분자 구조들, 특별한 직관력, 귀 뒤의 표식, 그리고 태호의 눈물, 모든 것이 하나의 퍼즐처럼 맞아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미래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어요. 제가 도대체 누구인가요? 태호의 눈에는 확신이 빛났습니다. 그는 연구 노트를 품에 안았어요. 곧 알게 될 거야. 내 딸아.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계획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아직 마지막 카드를 쥐고 있었습니다. 의문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지만 가장 위험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윤성바이오 본사 지하 연구실, 저녁 8시. 태호는 창문 없는 넓은 실험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수십 년의 기다림이 새겨져 있었어요. 양손에는 2개의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미래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혼란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어요. 며칠 전 태호의 연구 노트를 발견한 이후 미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이 그녀를 괴롭혔어요. 앉으세요, 미래 씨. 태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를 다루듯 조심스러웠어요. 다시 문이 열렸습니다. 준호가 들어왔어요. 그의 표정은 어두웠고 걸음걸이에는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버지? 준호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태호는 천천히 심호흡을 했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모든 진실을 밝힐 때가 왔구나. 그녀가 진짜 딸이라는 증거가 눈앞에 펼쳐졌을 때 아버지는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평생을 아버지의 사랑에 목말라 했던 아들은 모든 진실 앞에 무너져 내렸다. 24년 전 잃어버린 아이, 억지로 키워진 아이. 그 둘이 다시 한 집에 모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심을 말하게 되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태호는 테이블 위에 첫 번째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DNA 검사 결과야. 봉투를 열고 서류를 꺼내 미래 앞에 놓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어요. 내 DNA와 당신의 DNA를 비교한 결과야. 99.999% 일치. 부녀 관계를 확정적으로 증명하고 있어. 미래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은 한미래가 아니야. 당신의 진짜 이름은 윤미래. 24년 전 항공사고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내 딸이야. 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의 주먹이 떨렸어요. 거짓말입니다. 이게 무슨 황당한.
태호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두 번째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준호가 조작한 증거들에 대한 조사 결과야. 미래를 산업 스파이로 만들기 위해 준호가 해킹 전문가를 고용한 증거, 연구실 사고를 계획한 증거. 모든 것이 여기 있어.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어떻게 알았지? 태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쉽게 속을 것 같았니? 세연이 모든 증거를 찾아냈어. 내가 얼마나 실망했는지 모른다.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온몸이 떨렸어요. 오랫동안 쌓아온 가면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항상 그녀만 찾았잖아요. 준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15년 동안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요? 당신의 인정을 받기 위해, 당신의 진짜 아들이 되기 위해. 하지만 당신의 눈에는 오직 잃어버린 딸만 있었어. 준호의 억눌린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분노와 상처, 그리고 깊은 외로움이 번갈아 비쳤어요. 당신이 나를 입양한 이유도 알아요. 내가 과학에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회사를 이을 후계자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죠. 나는 그저 대체품이었을 뿐. 태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준호의 말이 그의 가슴을 찔렀어요. 준호야, 네가 그렇게 느꼈다면 내가 잘못했구나. 태호가 천천히 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나는 네가 자랑스러웠어. 항상. 하지만 내 상처가 너무 깊어서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것 같구나.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흔들렸어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태호는 준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네가 저지른 일은 용서받기 어려운 일이야. 하지만 나는 내 아버지야. 법적 처벌 대신 다른 방법을 제안하고 싶어.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혼란이 가득했어요. 독일 연구소로 가거라. 거기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야. 네 재능을 올바른 곳에 쓰는 법을 배우는 거지. 미래가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정말 윤미래인가요? 태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햇빛 고아원에 온 기억이 있니? 당신은 항공사고 후 기억을 잃었어. 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와 뇌진탕 때문이었지. 하지만 특별한 과학적 직관력, 귀 뒤의 표식,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영혼이 내 딸임을 증명하고 있어. 미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갑자기 머릿속에 희미한 기억들이 번쩍였어요. 아, 아버지? 이 한마디에 태호의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24년간 기다려온 한마디였어요. 두 사람은 천천히 서로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와 딸은 서로를 껴안았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이 광경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 질투, 후회, 그리고 마침내 체념. 저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준호가 돌아서려는 순간 미래가 그를 불렀습니다. 기다려요, 오빠. 오빠라는 말에 준호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미래가 그에게 다가갔어요. 당신이 저지른 일은 잘못됐어요. 하지만 우리는 가족이에요. 언젠가 용서할 수 있을 거예요.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연구실을 떠났어요. 1년 후 서울의 한 병원, 옥상정원. 태호와 미래는 함께 서서 아래 펼쳐진 미래의학재단 간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재단은 희귀 질환을 가진 어린이들과 실종자 가족 찾기를 위한 첨단 유전자 연구를 하는 곳이었어요. 아버지, 오늘 첫 환자가 퇴원해요. 우리의 유전자 치료로 완치된 첫 번째 사례죠. 태호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네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야. 미래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지난 1년간 그녀는 조금씩 어린 시절의 기억을 되찾았어요. 아직 모든 기억이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찾았습니다. 가족? 어제 준호 오빠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태호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니? 미래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평화로움이 깃들어 있었어요. 독일에서 잘 지내고 있대요. 소아암 환자를 위한 새로운 치료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했어요. 태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간이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요? 아직은 모르지만 가능성은 있었습니다. 언젠가 그도 돌아올 수 있겠지. 미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은 언제나 가족이니까요, 아버지. 두 사람은 함께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24년의 아픔, 고통, 상실, 모든 것이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밑거름이 되었어요. 태호는 문득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건 네가 5살 때 만들어준 거야. 항상 가지고 다녔단다. 미래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고 소박한 팔찌가 들어 있었어요. 아이가 만든 듯한 구슬 팔찌였습니다. 약속. 미래의 입에서 작은 속삭임이 새어나왔습니다. 갑자기 기억의 문이 열렸어요. 제가 떠나기 전날 밤 아버지에게 팔찌를 드렸어요. 언젠가 다시 만나자고 약속하면서. 태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 그 약속을 지켰구나. 비록 24년이 걸렸지만. 미래는 팔찌를 손목에 돌렸습니다. 완벽하게 맞았어요. 마치 시간이 멈춰 있었던 것처럼. 과학이 우리를 갈라놓았지만 결국 다시 이어주었네요.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학이 아니라 운명이었을지도 모르지.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상처는 아직 남아 있었지만 그것을 함께 치유해 나갈 수 있었어요. 하늘에는 저녁별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약속의 귀환, 마침내 이루어진 운명의 재회였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연구소 창가. 준호는 막 보낸 편지를 생각하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한 어린 소녀의 의료 차트가 놓여 있었어요. 말기소암 환자였습니다. 준호의 눈에 결의가 서렸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재능을 올바른 곳에 사용하고 있었어요. 상처와 질투, 그리고 분노를 넘어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을까? 조용한 독백이 연구실에 울렸습니다. 대답은 알 수 없었지만 그는 계속 노력할 것이었어요. 언젠가 진정한 가족으로 돌아갈 그날을 위해 운명이 데려간 딸, 과학이 돌려준 딸, 그리고 용서받지 못한 아들의 두 손엔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새로운 희망이 쥐어져 있었다.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들은 함께 다시 걸어가기 시작했다. 24년 전 끊어진 가족의 시간은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